오늘 이제 MBN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지금 기자들이 이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이 당권 주자들, 당 대표 후보들한테 계속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지금 질문에 답변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이 공천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주장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것들은 그냥 뒤로 다 밀어놓고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문제만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황교안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기현 후보가 그냥 말꼬리 잡기식으로 눈치고 넘어가듯이 한 부분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에서 제기했을 때 뭐 현장에서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이제 TV 토론 생방송의 속성상 어려웠다고 한다면 토론 직후에라도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은 언제 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됐고, 그 당시 자신의 처지는 어땠고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야말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살 사람이 있으면 내놓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뭐 눈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이 공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입니다. 이건 저 최영희 님의 인터뷰에서도 2004년인가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격을 할까 검토했는데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접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기현 후보에게 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충분히 경쟁자로서 이 의혹을 김기현 후보가 제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정성 있게 설명했어야 된다. 그런데 마치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황당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사안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천안함일 같은 작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이 사안을 계속해서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의혹이 있는데 숨기고 가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하람이라는 자가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김기현 후보가 뭔가 굉장한 의혹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아주 고약한 프레임 공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하람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해서 김기현에게 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을 잔뜩 추켜 세우면서 뭐 제대로 한 방을 날리셨다. 이러면서 앞으로 전대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이 아니라 황교안 천하람 매치가 될 것이다. 될 수도 있겠다. 하필 황교안 천하람 매치를 급하게 조를 만들다 보니까 황천길 매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황천길 매치라고 하는 말을 들은 황교안이는 기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당대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혀 버렸어요. 황천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죽는 길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다른 후보까지 엮어서 써 제키면서 오로지 공격은 김기현 상처내면 된다. 물론 천하람이를 출마시킨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처음부터 지것들이 당권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김기현이를 공격하고 김기현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이 저격수를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람이 같은 이 교활한 저격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이제 잔뜩 그 땅 투기 의혹을 이 언론이 만들어 놨으니 오늘 당장 오늘 저녁 5시 반 MBN 생방송에서부터 3명의 후보가 김기현을 향해서 땅 투기 의혹 가지고 거의 뭐 무차별 폭격을 가하듯이 지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를테면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당에서 비례대표 그 당선권과 예비를 나누든지 또는 비례대표의 한 1.5배 정도를 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이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무작위로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해서 1, 2, 3, 4, 5, 6, 7, 8로 아예 이 비례대표의 순위를 정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선권과 당선권 바깥의 예비 후보가 자연적으로 그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는 그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부에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지휘부의 전략이 그대로 배심원단의 투표에 의해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 지점 중에 하나인 비례대표를 그냥 인기투표처럼 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맡길 경우에 선거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될 지휘부가 과연 비례대표 공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 그거 당원이 결정했는데 왜 우리들을 책임지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 안철수의 그 제안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100분 이해하지만 당 지도부가 사천하듯이 하지 말고 당원들한테 비례대표 공천까지 넘기자, 공천권까지 넘기자고 하는 문제의식은 100번 공감이 가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책임 정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를 정말 정권을 가지고 지휘해야 할 지휘부의 그 지휘력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 멋있다 좋다 뭐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안철수가 어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MBN 토론에서 그 비례대표 공천 방안이 대선 후보 대통령 당대표 후보들 간에 진짜 진지하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 네거티브가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걱정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도 이미 그 1차 선관위의 서류심사 과정에서의 정리가 1차 있었지 않습니까? 2차부터는 여론조사 우리 책임당원들의 선택이니까 이건 투표라고 봐야 되지만 1차 서류를 거르는 이 과정이 있었다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당 검증위원회를 검증해서
그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들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을 당이 미리 걸러냈던 그런 검증위원회 활동 방식을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미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당 대표 경선에는 좀 차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번에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땅 투기 의혹도 그렇고, 또 뭐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체성과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나면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그야말로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정치 담론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그 무력과 무기능, 무능력과 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통탄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좀 당 지도부 또 우리 이 당원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당 전당대회가 더 이상 정말 더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진흙탕의 개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자제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주인 당원들이 나서서 전당대회 진흙탕의 개싸움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어쨌든 좀 제동을 걸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 행동에 나설 때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고승국 칼럼이었습니다.